여러분, 지난번에는 나라가 태어나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아래서 태어난 아이들, 바다를 건너온 여인. 그런 신비로운 시작 이야기들이었지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라가 생긴 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역사책을 보면 왕의 이름, 전쟁 이야기,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건 역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우러 다니지 않았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철을 녹이고 배를 타고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평범한 삶들이 모여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 어떤 나라의 일상은 기록에 많이 남았는데 어떤 나라의 일상은 거의 보이지 않을까요? 자, 먼저 상상을 해볼까요? 1500년쯤 전의 어느 봄날입니다. 가야 땅 어디쯤 산 아래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일찍 한 남자가 집을 나섭니다. 어깨에는 괭이를 메고 손에는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밭에 씨를 뿌려야지. 그는 자기 밭으로 갑니다. 그리 넓지는 않지만 가족이 먹고 살기엔 충분한 땅입니다. 밭을 갈고 고랑을 만들고 씨앗을 뿌립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아내가 점심을 가지고 옵니다. 여보, 이거 드세요.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입니다. 두 사람은 밭둑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새 철값이 올랐다던데. 그래? 그럼 우리 마을 대장간도 바쁘겠네. 장사치들이 자꾸 와서 사간대. 바다 건너로 가져간다던데. 그럼 우리 마을도 좀 살겠네.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버지 왔다.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남자는 아이들을 안아 올립니다. 오늘 뭐 했어? 저기 개울에서 물고기 잡았어요. 밤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에 말이야, 하늘에서 알이 내려왔다는구나.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런 삶은 어디서나 비슷했을 겁니다. 신라 땅에서도, 백제 땅에서도, 고구려 땅에서도 농사를 짓고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고 늙어가는 삶. 그런데 이런 일상은 기록에 잘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요. 기록이라는 건 보통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남깁니다. 올해 누구누구가 왕이 되었다.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겼다. 큰 절을 지었다. 이런 일들은 기록에 남습니다. 하지만 오늘 밭을 갈았다. 오늘 밥을 먹었다. 이런 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 왕과 전쟁 이야기는 많은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야는 더 그렇습니다. 가야에 대한 기록이 원래 적기도 하지만 남은 기록도 대부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남긴 겁니다. 신라 사람이 기록한 가야, 중국 사람이 기록한 가야, 정작 가야 사람들이 직접 남긴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야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기록을 남겼는데 다 사라진 걸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가야도 분명 기록을 남겼을 겁니다. 하지만 나라가 사라지면서 그 기록들도 함께 사라졌을 거예요. 신라에 흡수된 뒤 가야의 옛 기록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사라지고 지금은 거의 남지 않은 거지요. 글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같은 일도 다르게 기록됩니다. 이긴 쪽이 쓴 기록과 진 쪽이 쓴 기록은 다릅니다. 큰 나라가 쓴 기록과 작은 나라가 쓴 기록도 다릅니다. 그리고 오래 버틴 나라는 기록을 많이 남기지만 일찍 사라진 나라는 기록을 적게 남깁니다. 가야는 신라보다 일찍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야의 목소리는 역사에서 작게 들립니다. 대신 신라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글은 늘 많이 가진 쪽이, 오래 버틴 쪽이 남기는 법이니까요. 그럼 가야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요? 남은 기록이 적으니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나온 물건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야의 무덤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면 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철로 만든 갑옷,
투구, 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야는 철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좋은 철을 만들어서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나라에 팔았습니다. 바다 건너 먼 나라에도 가야의 철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이건 가야가 부자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철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사들이고 장사를 잘했던 거지요. 무덤에서 나온 물건 중에는 이상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지 않는 구슬, 이상한 모양의 그릇들. 이런 것들은 분명 다른 나라에서 온 겁니다. 바다를 건너 먼 곳에서 가져온 물건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야는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뜻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가야에 철을 주고 다른 나라의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평화로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쟁만 하는 나라는 장사를 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가야에 대한 기록을 보면 큰 전쟁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신라나 백제나 고구려는 전쟁 기록이 많은데 가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야가 싸움을 안 했을까요? 아니면 싸움에 약해서 기록할 만한 전쟁이 없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야는 6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큰 전쟁을 일으킬 만큼 강하게 뭉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야는 싸우기보다 사는데 더 능했던 것 같습니다. 철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더 집중했던 거지요. 전쟁이 적다는 건 어쩌면 현명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방법을 찾았던 거니까요. 가야의 6나라는 서로 어떻게 지냈을까요? 수로왕의 나라가 가장 컸지만 나머지 5나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떤 때는 함께 힘을 합쳤고 어떤 때는 따로 움직였습니다. 형제처럼 가까우면서도 서로 독립적이었던 거지요. 이게 가야의 특징입니다. 하나의 강한 중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여러 중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큰 위기가 왔을 때 함께 힘을 모으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가야는 이 단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라는 달랐습니다. 신라는 일찍부터 하나로 뭉쳤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싸울 수 있었습니다. 백제도 비슷했습니다. 강한 왕을 중심으로 뭉친 나라였습니다. 고구려는 더욱 그랬습니다. 북쪽에 강한 나라였지요.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가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로 뭉치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택한 거지요. 그게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방법이었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가야의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나라는 점점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쟁만 한 건 아닙니다. 혼인도 했고 동맹도 맺었고 함께 장사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적이었다가 어느 날은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라와 가야는 이웃나라였습니다. 산 하나만 넘으면 서로의 땅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섞여 살았습니다. 신라 사람이 가야 땅에 와서 살기도 하고 가야 사람이 신라 땅에 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신라 사람과 가야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나라의 피가 섞이는 거지요. 특히 가야의 작은 나라 중 하나가 신라와 가까웠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은 신라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신라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래서 신라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신라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족 중 한 사람이 신라로 갔습니다. 신라 임금은 그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대는 먼 길을 왔으니 좋은 땅을 주겠소. 그렇게 그는 신라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귀족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신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백제와 가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백제는 서쪽에 있었고 가야는 남쪽에 있었지요. 바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백제는 바다를 통해 가야의 철을 샀습니다. 가야는 백제의 물건을 샀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거지요. 때로는 백제가 가야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신라가 너희를 괴롭히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지만 이건 순전히 도와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백제도 이득을 바란 거지요. 우리가 도와주는 대신 너희는 우리 편이 되어라.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얽히고 설켰습니다. 고구려는 멀리 있었지만 이 땅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구려는 강했습니다. 북쪽의 큰 나라였지요. 고구려가 남쪽을 내려다보면 신라도 백제도 긴장했습니다. 고구려가 내려온다. 그럼 신라와 백제는 서로 싸우던 걸 멈추고 함께 고구려를 막아야 했습니다. 가야도 이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가야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야는 큰 전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옆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설 일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땅이나 잘 지키자. 이런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나라는 서로 얽히고 설키며 살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전쟁을 하고 어떤 날은 평화롭게 지내고 혼인도 하고 장사도 하고 동맹도 맺고 적이었다가 친구가 되고 친구였다가 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 저 나라가 딱 잘라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신라 사람인데 가야 피가 섞인 사람도 있었고 가야 사람인데 신라에서 자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경이라는 게 지금처럼 확실하지 않았던 거지요. 산 하나 넘으면 다른 나라였지만 사람들은 그 산을 자유롭게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라가 점점 강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분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신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땅을 넓혀갔습니다. 북쪽으로도 나가고 남쪽으로도 나가고 서쪽으로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가야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신라가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려 하니 가야의 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가야의 북쪽에 있던 작은 나라들이 먼저 신라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라가 강해지고 있다. 우리도 신라와 손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어떤 나라는 신라 편을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끝까지 독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야의 6나라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였던 나라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지요. 이때 한 가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야의 한 나라에 유명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그 나라의 왕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신라가 점점 강해지고 가야는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어른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 신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신라와 손을 잡아야 할까? 결국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신라로 가기로 한 겁니다. 그중 한 사람이 신라로 갔습니다. 신라 임금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대는 가야의 귀한 분이니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자리를 주겠소. 그는 신라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라의 귀족 집안 딸과 혼인한 겁니다. 이제 그는 반은 가야 사람이고 반은 신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신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가야 말도 배웠지만 신라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가야의 풍습도 알았지만 신라의 풍습에 더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신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야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문의 후손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신라의 유명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유신이라고 합니다. 김유신은 신라를 위해 수많은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백제와 싸우고 고구려와 싸우고 신라를 지켰습니다. 그는 신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야가 나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가야 사람이었습니다. 가야의 왕족이었던 사람이 신라로 와서 그 후손이 신라의 대장군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가야와 신라가 완전히 남인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야 사람이 신라 사람이 되기도 하고 신라 사람이 가야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말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야가 신라에 흡수되었을 때 완전히 낯선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야가 기쁘게 신라의 일부가 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건 슬픈 일이니까요. 특히 끝까지 독립을 지키려던 가야의 나라들은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수로왕의 후손들이 다스리던 나라가 그랬습니다. 가야의 6나라 중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지요. 그들은 쉽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신라가 압박해도 백제가 회유해도 자기들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아래서 태어난 임금의 나라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자부심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신라는 계속 강해지고 있었고 가야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야의 6나라는 이미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신라 편에 섰고 어떤 나라는 백제 편에 섰고 어떤 나라는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함께 힘을 합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신라에 하나씩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북쪽의 작은 나라들이 신라에 흡수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의 나라들도 하나씩 신라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수로왕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200년, 300년, 400년. 하지만 결국 한계가 왔습니다. 신라가 너무 강해졌고 주변에 더 이상 도와줄 나라가 없었습니다. 백제도 자기 일로 바빴고 고구려는 너무 멀었습니다. 마지막 임금은 긴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백성을 위해서라도 이제 신라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는 신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겠소. 대신 우리 백성들을 잘 대해주시오. 신라 임금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소. 그대들을 잘 대접하겠소. 걱정 말고 오시오. 그렇게 가야의 마지막 나라가 신라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임금은 신라로 갔습니다. 신라 임금은 약속대로 그를 잘 대접했습니다. 높은 벼슬을 주고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그의 자식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신라의 귀족이다. 신라를 위해 일하라. 그렇게 가야의 왕족들은 신라의 귀족이 되었습니다. 가야는 나라로서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남은 겁니다. 가야가 사라진 뒤 가야 땅에 살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밭을 갈고 철을 만들고 장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신라에 세금을 냈고 신라법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겠지요. 우리는 가야 사람인데 이제 신라 사람이 되라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니 이제 신라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신라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옛날에 아래서 임금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우리 신라를 세웠다. 가야 이야기도 들었지만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말로는 옛날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대. 그렇게 가야는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야 출신의 귀족 가문들은 자기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로왕의 후손이다. 우리 조상은 가야의 왕이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했습니다. 덕분에 가야 이야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 뿌리를 잊어버렸다면 가야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신라는 가야를 흡수한 뒤 더욱 강해졌습니다. 가야의 땅을 얻고 가야의 사람들을 얻고 가야의 철 기술을 얻었습니다. 특히 철 기술은 중요했습니다. 신라는 가야의 철 기술을 배워서 더 좋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무기로 백제와 싸우고 고구려와 싸웠습니다. 가야의 기술이 신라의 힘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가야는 사라졌지만 가야의 것들은 남은 셈입니다. 기술도 남고 사람도 남고 이야기도 남았습니다. 다만 이름만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가야는 신라처럼 오래 버티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하나로 뭉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라는 하나였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가야는 여섯이었습니다. 형제였지만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신라는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야는 각자 따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씩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혹시 가야가 하나로 뭉쳤다면 어땠을까요? 여섯 나라가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움직였다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신라도 함부로 가야를 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섯 나라는 끝까지 각자의 독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너희는 너희. 이런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야의 자유로움이었지만 동시에 가야의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볼까요? 가야만 이런 운명을 겪은 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는 나라들이요. 그 나라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임금, 아래서 태어난 아이,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그 나라들은 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가야는 그래도 이야기가 남았으니 행운인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역사라는 게 참 불공평합니다. 강한 나라의 이야기는 많이 남고 약한 나라의 이야기는 적게 남습니다. 이긴 나라의 목소리는 크고 진 나라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목소리가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조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늦게 들립니다.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들리기도 합니다. 가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가야가 사라진 지 100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가야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물건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래된 책에 남은 짧은 기록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대로 전해진 집안 이야기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야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비록 신라의 목소리보다는 작지만 분명히 들리고 있습니다. 가야와 신라는 적이기만 했던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웃이었고 때로는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땅을 오가며 장사를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가 신라에 흡수되었을 때 완전히 낯선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김유신처럼 가야의 피를 이은 사람이 신라의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야의 기술이 신라의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야는 사라진 게 아니라 신라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물에 소금이 녹아드는 것처럼요. 백제와 가야의 관계도 생각해 볼까요? 백제는 가야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바다로 이어져 있어서 배로 쉽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백제는 가야의 철이 필요했고 가야는 백제의 물건이 필요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지요. 때로는 백제가 가야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신라가 너희를 괴롭히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지만 이것도 순전히 우정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백제도 신라와 경쟁하고 있었으니 가야가 신라 편에 서는 걸 막고 싶었던 거지요. 가야는 우리 편이어야 한다. 그래서 백제는 가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백제도 결국 가야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백제 자신도 신라와 싸우느라 바빴으니까요. 가야의 나라들이 하나씩 신라에 흡수될 때 백제는 그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막으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가야가 무너지는 건 안타깝지만 우리가 직접 나서서 싸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가야의 마지막 날들은 외로웠을 겁니다. 주변에 도와줄 나라도 없고 안에서는 힘이 약해지고 사람들은 불안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신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대우받을까?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마지막 임금도 괴로웠을 겁니다. 내가 조상님들이 세운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으니까요. 가야가 신라로 들어간 날,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슬펐을까요? 화났을까요? 아니면 안도했을까요? 아마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나라를 잃는 슬픔, 이제 전쟁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안도감,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었겠지요.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밭은 여전히 갈아야 했고, 아이들은 여전히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갔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가야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처음에는 경계했을 겁니다. 저들은 원래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데 정말 우리 편이 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경계심도 사라졌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살다 보니 구분이 모호해진 겁니다. 저 사람이 원래 가야 사람이었다는데? 그래? 나는 몰랐네. 우리 동네 사람인 줄만 알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갔습니다. 가야의 귀족들도 신라에서 잘 지냈습니다. 신라 임금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출신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야 출신이어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가야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신라의 가장 높은 장군이 되었습니다. 신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고 신라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야와 신라의 경계는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가야 사람이 김유신처럼 성공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신라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농사를 짓고 여전히 철을 만들고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기가 가야 사람이었다는 걸 점점 잊어갔을 뿐입니다. 손자, 증손자 세대가 되면 가야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옛날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대. 그래? 그게 언제 얘긴데? 글쎄, 아주 옛날이래. 이제 다시 기록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왜 가야의 기록은 적게 남았을까요? 첫째, 가야는 일찍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오래 버티면 기록도 많이 남는데 가야는 신라보다 200년쯤 먼저 사라졌습니다. 둘째, 가야는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을 겁니다. 셋째, 가야가 사라진 뒤 가야의 기록을 보존할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신라의 기록에 더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넷째, 전쟁이나 화재로 기록이 소실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겹쳐서 가야의 목소리는 작아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록이 적다고 해서 존재가 작았던 건 아니니까요. 가야는 분명 이 땅의 중요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철을 만들고 장사를 하고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야 땅에서 살았고 그들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기록에 많이 남지 않았을 뿐입니다. 역사책에 안 나온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도 가야 땅을 파보면 가야의 흔적이 나옵니다. 무덤에서 나온 철로 만든 갑옷, 투구, 칼, 다른 나라에서 온 구슬과 그릇들, 금으로 만든 장신구, 도자기,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야는 여기 있었다. 가야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비록 글로 남은 기록은 적지만 물건들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될 겁니다. 가야의 유적을 더 발굴하면 더 많은 물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야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가야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고 강했고 풍요로웠다.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보다 오래 산다는 것. 가야라는 나라는 사라졌지만 가야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가야 사람의 후손일지 모릅니다. 수백 년, 천 년이 지나면서 피가 섞이고 섞여서 이제는 누가 가야 사람의 후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가야가 남긴 것들도 살아남았습니다. 가야금이라는 악기는 아직도 연주되고 있습니다. 가야의 철 만드는 기술은 신라로 이어졌고 그것은 다시 후대로 이어졌습니다. 가야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 그들이 살던 방식, 그들이 생각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후대에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비록 가야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가야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가야와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 네 나라는 함께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혼인도 하고 장사도 하고 때로는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나라는 커지고 어떤 나라는 작아졌습니다. 신라가 점점 커졌고 가야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결국 가야는 신라에 흡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야는 나라로서는 사라졌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기술이 살아남았고 이야기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이 살아남았습니다. 옛날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기억이 대대로 전해져서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가야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기록은 늘 많이 가진 쪽이 남깁니다. 강한 나라가 더 많은 기록을 남기고 약한 나라는 적게 남깁니다. 하지만 적게 남았다고 해서 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조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늦게 들리지만 분명히 들립니다. 가야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천년이 넘게 조용했지만 이제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압니다. 가야가 약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가야는 나름대로 강했고 풍요로웠고 자기만의 길을 가려 했다는 것을. 다만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라는 것을. 어떤 선택이 맞았고 어떤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역사가 되었을 뿐입니다. 가야 사람들도 우리처럼 고민하며 살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 좋을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자부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순응할 것인가? 그런 고민 끝에 그들은 각자의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일찍 신라에 들어갔고 어떤 나라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고향을 지켰습니다.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5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야는 역사책 속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들이 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는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야의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때가 되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가야는 전쟁보다 삶을 택했고 지배보다 교류를 택했습니다. 하나로 뭉치기보다 여럿이 함께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결국 나라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가야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는 나라가 태어나고 함께 살아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 알에서 태어난 아이들,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철을 만들고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혼인도 하고 동맹도 맺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나라는 커지고 어떤 나라는 조용히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사라져도 사람은 남고 기록은 적어도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게 있었습니다. 나라보다 오래 남는 무언가. 그게 무엇이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